홍준표 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 사이의 갈등이 도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4선에 당 대표까지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지만 도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정치 신인보다도 못하다는 평가입니다. 도민과 즐거움을 함께하겠다는 여민동락이라는 말이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12호 태풍이 남해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해일 피해를 입은 마산에는 이른바 방제 언덕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500억 원을 들여 마산항 앞바다를 매립해 해일을 막자는 것인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현장에서는 방제 언덕 추진 배경과 해일 예방 효과가 과연 있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해일이 또 2m 이상 올라가면은 옆으로 돌아서 이 뒷면에 매립지라든가 저지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12년) 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피해를 남긴 태풍 매미를 기억하십니까? 특히 옛 마산 지역의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이후 태풍 피해를 항구적으로 막겠다며 이 마산 어시장 앞에 500억 원을 들여 방제시설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 방제시설이 태풍 피해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해안 경관을 망친다는 민원까지 겹치는 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인사이드에서는 그 논란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던 지난 20일. 이렇게 비만 오면 공원 한쪽 편 유령비를 찾는 이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결혼 7개월을 앞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한꺼번에 보낸 정계원 씨. 정 씨의 삶은 사고가 난 13년 전 그날에서 멈춰섰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사고였습니다. 추석 다음 날 오후 거칠어진 태풍은 저녁이 되자 2m 높이의 해일을 만들었고 목재 300여 개가 해일을 타고 시가지를 덮쳤습니다. 노래방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던 20대 연인은 나무 더미를 뚫고 나오지 못하고 지하 3층 물속에 갇혔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해일을 많이 느꼈죠. 이럴 수가 있나. 나도 이제 갈 날이 가까워오는데 내가 보면 참 가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요. 같이 참 아들 잘한 건 생각 안 나고 못한 것만 생각이 자꾸 나고. 매미의 상흔이 남은 마산만에 지난 2012년 대형 태풍이 또 들이닥쳤습니다. 이때도 하필 백중사리, 바닷물 높이가 최고조일 때였습니다. 시가지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매미 때 큰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또 한 번 망연자실해졌습니다. 매미 때는 속수면 1초 만에 계단 한 칸씩 올라오더라고요. 예, 사람은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물건은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보겠네요. 이거 뭐 어떻게 옮기 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심수가 되어도 지금은 갈 수가 없는데. 여론은 악화했고 정부는
마산어 시장 앞바다를 20에서 70m가량을 메워 길이 1.25km의 방지언덕 건설을 서둘렀습니다. 해수면 기준 4에서 최대 6m 높이의 뚝을 쌓아서 태풍 피해를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매립지에 주차시설과 공원 등 친수공원을 만들어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제언덕이라는 개념은 글자 그대로 이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언덕을 설치한다는 개념입니다. 해일이 범람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시설은 언덕이 가장 유효할 것 같아서. 마산어 시장 앞 공사 현장입니다. 파일을 땅에 박고 그 위에 사석을 까는 공정으로 이제 공정률 1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인근의 한 횟집. 고기를 씻기 위해 틀어놓은 바닷물 속에 시커먼 부유물이 섞여 나옵니다. 100리터가 넘는 대형 물그릇은 금세 시커멓게 변하고 시궁창 같은 악취가 진동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해저 계획층이 뒤집어지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늘 이런 색깔이세요? 요즘에 이제 근래 왔어요, 지금. 요쪽 앞에 요 공사하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 우리 고기 작업하고 하는 것도 없는 고기 이물로가 못 하는 것이 지금. 주변 상인들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산어 시장에서 40년 동안 선박 수리업을 한 박순석 씨는 요즘 생계가 막막합니다. 공사가 시작된 뒤 큰 배들이 부두에 접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인근 13개 수리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째는 딴 데를 이주를 해더라. 전면 우리 14개 업체를 딴 데를 이주를 해더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전면 보상을 해더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앞에 이 공사가 끝나면 앞에 그 자리를 달라. 그것도 안 된다. 아무 지금 청에서는 이러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우리로서는 없는 우리 서민으로서는 답답하지. 인근 상인들의 원성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방제언덕 공사가 시작된 일부 구간입니다. 높이 3m의 사석이 바닷가를 완전히 가려버렸는데요. 인근 상인들은 이처럼 공사가 마무리되면 해안 경관을 모두 잃어버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팀이 설계 도면을 입수해 어시장과 수욕 공판장에서 바라본 각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보고 오는데 이래 돼 갖고는 언제비가 도망가면 다 죽고 되면 우리가 횟집이 좀 힘들어요. 그 누가 해물을 옮깁니까? 안 그러면 저 동네에서 천지인데 벌써 요 밑에 여기 있으면 이 밑에 횟집이 뭐가 돼 있으면 바람도 안 들어오지, 앞도 안 보이지, 깜깜한데 누가 해물 오겠어요? 바닷가 점포 매출이 절반 이상인 해안 상인들에게는 직격탄입니다. 앞바다가 막혀버리면 그 마산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게 마산 앞바다가 잘 보여야만 그 노래도 가고파 노래도 있듯이. 사업 초기 주민들을 상대로 약속했던 신수구역 계획도 슬그머니 빠진 상황.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620억 원이었던 총 공사비가 본공사에서 490억 원으로 삭감되면서 마산수상청은 신수공원 건설을 창원시로 떠넘겼습니다. 기재부와 이제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창원시가 이게 관리 주체고 공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창원시에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제. 창원시도 현재까지는 공원 계획이 없는 상황. 주변 상인들은 마산수상청이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며 반발합니다. 제일 처음에 할 적에 이제 수변 공원이라는 부분을 내세워 가지고
여기에 매립을 하는 데 대해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 사실은 뭐 속였죠. 근데 그동안에 자기네들은 한다는 소리와 국책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무조건 그냥 양해해달라,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500억 원 가량 투입되는 방제 언덕이 재구실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마산해양수상청은 공사 뒤 해일 피해가 현저히 준다고 주장합니다. 범람했을 때 시뮬레이션은 상당히 침수 면적이나 이런 것이 감해진다. 그러니까 그 범람을 많이 막았다는 얘기고. 과연 그럴까?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의 자문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매미급 태풍이 내습했다고 가정하고 마산만에 2m가 넘는 해일이 들이닥친다면 방제 언덕이 초기에는 침수를 막는 듯하지만 바닷물은 방제 언덕이 없는 곳을 돌아 배후 저지대로 들이닥칩니다. 태풍이 오면 해일이 쫙 올라오서 오는데 맨 밑에 한 2.3m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만조 때 그것도 아까 말한 해일이 또 2m 이상 올라가면은 쭉 이 방제 언덕은 안 밑에도 쓰지만은 옆으로 돌아서 이 뒷면에 메리트라든가 저지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미와 삼박, 마산만을 강타한 두 태풍 모두 파도가 해안을 때려 발생한 월파 피해라기보다 백중사리에 2m 이상의 해일이 밀려와 저지대를 휩쓴 일명 원료 피해였기 때문에 방제 언덕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태풍 외력이 크게 작용했을 때는 그게 넘치는 일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산이 침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배후 쪽 도로부터 시작해서 침수가 돼 올라오는데 그럼 방파제의 높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크게 뭐 제 생각에도 크게 문제는. 일본 강정기부터 시작된 대규모 매립으로 조성된 마산시까지는 지대가 낮아 평소에도 역류 피해가 빈번한 상황. 태풍 매미 당시 매립지와 침수 지역이 90% 일치했던 사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그 토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지의 그 지표면 레벨을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그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방 이후에한 매립도 모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매립지가 전부 다 이 레벨이 낮아요. 바다 해수면보다 얼마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백중사리가 온다거나 해일이 일어나면 낮게 매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매립된 지역은 물에 잠기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역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인정합니다. 마산만 어쨌든 상당히 안에 깊숙이 들어서 파도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나쁜 점은 그만큼 아까 해일이 일었을 때 그 에너지가 전부 안으로 전달해서 수위고가 상승해서 원료 피해 입을 우려가 있는 부분. 그거는 일종의 추계주의입니다. 그 원료 피해 부분은 국가에서 별도로 그거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문제는 더 있습니다. 설계도면 어디에도 방제 언덕에는 자체 배수시설이 없습니다. 마산수상청은 어시장 인근에 있는 기존 배수장을 이용하며 된다며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창원시의 설명은 다릅니다. 태풍 매미처럼 해운동처럼 완전 바다가 거꾸로 들어오면 사실은 그 정도는 비기가 초당 15톤까지 퍼지거든요. 그 이상 물이 들어오면 사실 퍼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에 방제 언덕이 오히려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더디게 하고 방제 언덕 매립지에 유입된 바닷물과 빗물이 배후 저지대로 쏠려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물의 양이 해안으로 몰려온다는 거거든요. 그 물의 양이 일단 콘크리트에 부딪힌 다음에 어딘가로는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빠져나가니까. 옆으로 셀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것이 취약 지구 쪽으로 집중이 될 수가 있다. 설계 회의 당시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무시됐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대안이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거냐. 근데 그 뒤로는 제가 이제 그 회의에 이제 안 부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가지는 못했죠. 방제 언덕이라는 거 일리는 있어요. 근데 다 둘러쓰게 되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앞에 진짜 아까 말한 원초적으로 그걸 봉쇄 막으면 되는 건데 이거 또 다시 돈 들어간 한 400억, 500억이 또 들어간 게 예산 난.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 역시 방제 언덕의 보완책으로 마산만 입구에 해일 물막이 벽인 플랫 게이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세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방벽이 평소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해일이나 침수 위험 시 압축 공기를 주입해 방벽을 세워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Per il resto il rialzo unitamente all'entrata in funzione del MOSE farà sì che quasi tutta sia all'asciutto. 당시 국토해양부는 마산만 세 곳에 후보지를 두고 고민했지만 3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가량의 공사비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온 사람의 책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나도 곧 있다가 갈 건데 굳이 이게 잘못된 걸 밝혀가지고 하는 일을 중지시키고 원상복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이죠. 귀찮은 일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간 것 아닌가. 유엔은 지난 2012년 한반도 남해안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태풍은 세지고 집중호우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겹친다면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상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방제 정책이 마산만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